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3분기 결산 발표 후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현대차, 기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는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추월했다고 칭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역대급 실적인데도 주가는 왜라는 의문을 제기한 기사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주가 유감, 이르면 5년 이내에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멸시에 가까운 외면을 접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오늘은 현대차그룹의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고 높은 성장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성과 뒤에 숨은 문제가 무엇이길래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판매 대수, 매출액,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현대차그룹은 토요타,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글로벌 3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차 한 대를 팔면 320만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매우 높게 평가받을 만합니다. 현대차그룹은 08년 리먼 사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크게 성장했지만 중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팽창 노선으로 일관하다가 그 부작용으로 판매와 수익이 크게 악화하였습니다. 18년에 최고 경영자가 바뀌고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경영 방침으로 전환되면서 20년 이후 V자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 요인의 첫 번째는 상품 라인업 확대와 매년 핵심 차종이 풀 모델 체인지 되면서 상품력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부족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한 점입니다. 경쟁 상대였던 일본 업체들보다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안을 수립하고 검증, 실행의 사이클을 매우 빠른 속도로 돌리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현대차, 기아의 수익을 크게 저하오는 미국 시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19년 토요타 그룹과 100만 대 이상이었던 판매 차이는 22년 53.5만 대 차이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누가 뭐래도 공급자 시장인데다 중대형 SUV 등 고수익 차종 우선으로 생산, 판매한 결과 평균 차량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었고 또한 판매 인센티브도 크게 줄였습니다. 20년까지 적자였던 현대차 미국 법인은 21년에 1조 265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단기간 내에 V자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좋아졌는데도 왜 현대차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있을까요? 지금 현상의 연장선에서 보면 올라갈 기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 재고는 증가하고 있고 인센티브 금액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기차 경쟁력이 약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외국인 투자자의 시선에서 보면 현대차그룹의 환경차 전략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토요타처럼 전방위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글로벌 승용차 시장은 5,750만 대였습니다. 이 중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시장은 전체 판매의 82%인 4,730만 대로 레드오션이 되는 시장입니다. 반면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전지차 시장은 1,020만 대로 지금 약간 성장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 성장이 예상되는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토요타는 이 레드오션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루오션 시장에서 이익까지 내는 테슬라와 BYD의 주가는 2년 전 버블 이후 부침이 심했습니다만 시총은 여전히 높습니다. 전기차 판매 증가율과 판매 구성비가 높은 BMW, 스텔란티스도 여전합니다. 소량 판매하고 있는 중국의 니오나, 샤오펑, 미국의 리비안, 베트남의 빈페스트 같은 데는 아직도 적자 상태지만 시총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폭스바겐, 포드보다는 늦었지만 토요타보다는 빨리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아이오닉 5를 런칭했습니다. 월드코티, 유럽코티를 수상할 정도로 시장에 임팩트를 주면서 시장 선두자 위치로 가는 것이 멀지 않아 보였고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판매 2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크게 보도되다 보니 숨겨진 현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환경 정책을 늦게 받아들이는 실수로 폭스바겐이 받는
IRA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고객 인센티브 확대와 플립 판매 비율을 증대하면서 전기차 판매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도요타를 선행했지만 미국 공장 건설 시점은 거의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개발비, 배터리 공장 투자비 면에서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포드, GM보다는 작았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차 그룹도 도요타와 같이 전방위 전략으로 환경차를 대응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전기차 시장 감속으로 테슬라, 폭스바겐, GM, 포드 등이 투자를 늦추고 있어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시장 중국 시장에서의 현대기아차의 판매 부진 현상에 대해서는 주주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매를 잘 맞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최대 시장에서 다시 성장하지 못하면 미래의 기대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시장만의 전략으로 기아가 먼저 EV5를 런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대차 그룹보다 중국 시장에 전기차를 먼저 런칭했던 폭스바겐과 토요타가 고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사 공이 플랫폼 디지털과 가격 경쟁에서 BYD 등 로컬 업체에 무참히 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처럼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부진한 상황에 빠져 있지만 레드오션에서 리드하고 있는 토요타의 시총이 2년 전 대비 약 1%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토요타의 시총은 현대차의 4.8배나 되고 있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 언론이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체지만 신차 런칭 때마다 초기 품질 문제가 상존하고 해마다 커지는 강성 노조의 요구사항에 주주들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싼 전기차 가격 설정과 빈번한 전기차의 급발진 사고는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토요타에 대한 일본인 주주들의 평가는 일본 자동차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인들 대부분이 아직도 전기차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오랫동안 익숙한 하이브리드 차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차를 일선에서 팔고 있는 미국 딜러들 조사 결과 여전히 토요타의 브랜드는 아직도 강력합니다. 이미 고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 판매는 현대차 그룹을 압도하고 있으니 시총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이오닉 7을 비롯하여 EV3, 4, 5 그리고 픽업의 내연기관 전기차 버전을 추가하는 계획입니다만 이처럼 라인업 확대만으로는 주가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LFP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가격을 낮춘 테슬라 모델 Y 도입 후 국내 전기차 시장의 판매 구도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 최다 시장인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는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이 공세로 정체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그 요인에는 전기차 가격 경쟁력 열세와 소형 전기차 개발에 뒤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엘란트라 사이즈로 예상되는 기아의 EV4는 차별화된 디자인이긴 하지만 가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상해 기차의 MG4는 폭스바겐의 ID3보다 5,000유로 저렴하고 최근 런칭한 BYD의 돌핀은 10,000유로나 쌉니다. 체코에서 생산 중인 현대코나 EV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BYD 아토3는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인 볼보의 EX30보다도 5,000유로 이상 비쌉니다. 또한 유럽 전기차 판매 탑 10에는 부조 E208과 다치아, 스프링, 피아트 500e 같은 소형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트로행에서는 25,000유로 이하의 가격을 지향하는 폭스바겐의 ID2나 르노의 르노5보다 먼저 23,300유로의 이 C3를 발표했습니다. 25년에는 19,000유로의 버전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아의 EV2의 가격 목표는 33,000유로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트로엔과의 가격차는 크게 보입니다. 현대차가 시총을 올리기 위해서는 크게 전기차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 확보와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중국 업체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테슬라나 BYD는 그 어느 레가시 업체도 하지 못한 배터리, 모터, 반도체 칩, 시트 등 거의 모든 부품을 수직 통합 전략으로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4680 등으로 배터리 성능을 개선했고 셀 투 바디 기술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기가프레스 언박스드 프로세스로 조립 시간을 크게 단축하며 제조 원가를 50% 낮추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소문무성했던 25,000유로 소형 전기차를 독일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차가 런칭된다면 메인스트림 소형 SDV로 모든 업체의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대차와 토요타의 발표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면 차세대 플랫폼 개발 일정에서 현대차가 1년 앞서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모듈러 아키텍처 방식을 도입하여 동일 차준 기준 원가를 20%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기술 혁신 내용 중에는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를 자체 설계한다고 했는데 이 결과는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배터리 업체와 공동으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고 LFP 배터리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만 BMW, 토요타처럼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나 성능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토요타는 차세대 배터리로 3가지 타입의 배터리와 각각의 양산 시점, 항속거리, 코스트, 충전시간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퍼포먼스 버전으로 배터리 팩 두께를 얇게 하면서 수와 가우를 100mm 이상 낮춘 아주 새롭게 디자인 패키징된 LFZ이라는 프로토타입 차를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는 기가프레스와 언박스 프로세스라는 조립 방법 혁신을 통하여 제조 원가를 50% 삭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토요타도 이와 매우 비슷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가프레스로 시작품을 만드는 단계를 거치고 있고 컨베이어 조립 방식을 대신하는 자주 생산 방식으로 26년 양산한다는 목표입니다. 현대차는 기존 공장 대비 70% 이상의 신기술, 신공정을 적용하는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계획과 함께 기존 공장의 홀류 라인을 통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원가를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도 기가프레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양산용이 아닌 포드처럼 연구 검토용이라고 한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사의 발표 내용과 진척 상황을 보면 오히려 중기적으로는 토요타가 앞서고 있다는 인상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블루오션에서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고 SDV가 되어야 합니다. SDV는 자동차의 가치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결정하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면에서 전기차와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는 17년 런칭한 모델 S에 이미 컨셉을 장착하였고 19년에는 완전 독자 기술로 개발한 HW 3.0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800V 시스템을 탑재한 eGMP 플랫폼 기술에서 앞서왔지만 소프트웨어 기술력에서는 중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테슬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FSD와 보험업, 슈퍼차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왓챠 등 OTT 서비스를 적용해왔고 EV9에서는 3가지 서브스크립션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LG전자 유튜브와 공동으로 GV80 차량 어느 좌석에서나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9년에 실행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이제 3세대 차량 OS로 변경되고 있는 가운데 벤츠, 현대차는 25년, 토요타는 26년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레가시 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보입니다. 폭스바겐은 6,000명의 인력으로 카리아드라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습니다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판매의 40%가 되는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에 매우 고전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최종 선택은 2,000명 정도의 카리아드 직원을 감축하고 그 대신 중국의 샤오펑과 상해 기차의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가에도 반영되어 폭스바겐의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는 포티드 닷을, 토요타는 우은바이 토요타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모사와 여러가지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목표 시점까지 개발할 수 있고 그 성능이 티어1 정도 수준으로 향상되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되면 현대의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루오션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진정한 선도자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